안녕하십니까. 맥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예상문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작물의 분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각 단원별로 시간을 조금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과 기출문제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험생들께서도 이 재배학에는 너무 무리한 고득점 과목으로 삼지 마시고요. 한 70점 정도 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재배하는 식물, 재배하다라는 것이 심을 식자, 재배할 작자죠. 작물. 그래서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 재배할 작자, 그 다음에 식물 물자, 그래서 작물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작물입니다. 2번입니다.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작물, 2. 사료작물, 3. 주형작물, 4. 녹비작물. 자, 공해작물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공해작물이라고 그러죠. 사료작물은요, 동물의 사료로 쓰이는 작물. 녹비작물은 비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러한 풀, 이런 것들을 녹비작물이라고 하죠. 주형작물은 뭡니까? 주형작물이란 거는 이 기둥주자입니다. 심으면은 벼 같은 걸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기둥처럼 보리, 벼 이렇게 자라는 거, 이렇게 자라는 것을 기둥처럼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주형작물이라고 그러고요. 고구마 같은 거 심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넝쿨로 가죠. 넝쿨로. 그래서 뭐 넝쿨 작물 또는 포복형 작물. 그래서 이것은 용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라는 폼, 모양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주형작물은 기둥처럼 자란다 해서 붙여진 거, 모양에 따른 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작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는 식용작물, 공해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작물은 생산물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대부분 첨가하는 거죠. 유료작물은 뭡니까? 참깨, 땅콩, 유채, 들깨, 아주까리 전부 기름 내는 거죠. 이 기름유자입니다. 기호작물, 담배, 차나무, 커피, 양료작물, 인삼, 박하, 지황, 당귀, 작약, 당뇨, 사탕수수, 사탕무, 섬유작물, 그것에서 목화나 삼 이런 걸 해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수세미 만드는 거, 향료작물, 장미, 라일락, 향리, 아카시아, 전분작물, 고구마나 감자의 전분을 이용해서 어떤 식품을 가공하는 데 쓰이죠. 염료작물, 쪽, 치자나무, 홍화. 그래서 공해작물은 이러한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주형작물은 자라는 모양에 따른 것입니다. 개개의 식물체가 각각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로 벼나 맹류 등 그래서 심으면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자란다. 그래가지고 기둥 주자를 써서 주형작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공해작물이 아닌 것은 참깨는 유료작물로서 공해작물이라고 그랬죠. 다른 가공품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목화는요, 섬유를 만드는 공해작물이죠. 팥은요, 이것은
그 자체로서 식용작물입니다. 인삼은 가공식품이죠. 인삼은 가공식품으로서 양료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작물이 아닌 것은 그러면 팥, 식용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공해작물이 아닌 것은 팥, 식용작물이고요. 4번입니다. 과수 분류 시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인과류는 뭡니까? 사과, 배, 이런 것이 인과류죠. 자두는요, 그 속에 핵이 들어있죠. 딱딱한 씨가 들어있죠. 핵과류라고 그러죠. 포도는 많은 즙이 있죠. 장과류라고 그러죠. 감귤은 인과류에 준한다 그래가지고 준인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사과, 배입니다. 그래서 자두는 핵과류, 포도는 장과류, 감귤은 준인과류, 사과, 배는 인과류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인과류에는 사과, 배, 핵과류는 그 중앙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속에 씨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 앵두, 자두, 살구, 매실 같은 거. 각과류는 그 과실의 껍질이 단단한 겁니다. 밤, 호두, 은행 같은 경우 이런 것이 각과류에 해당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과피가 밀착 건조해서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 이 껍질이 딱딱한 건 각과류라고 그러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밤, 호두. 성숙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어서 과즙이 많은 거. 어떤 것이죠? 장과류죠. 포도, 딸기, 무화과. 즙이 많은 겁니다. 과육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딱 들어봐도 핵과류죠. 이 속에 종자가 있다. 그래서 복숭아, 자두, 살구. 등. 꽃바퀴에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 이게 사과배죠. 인과류입니다. 그래서 사과배는 이렇게 있으면 피층이 발달해서 이 과육 부위가 되는 거예요. 과육 부위가. 그리고 씨방은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됩니다. 있으면 이 안쪽에 제일 중앙에 여기에 씨방이 있죠. 사과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의 부위가 되는 과실. 그래서 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단단해진 과실은 각과류, 밤, 호두 등이고, 성숙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장과류라고 하고, 포도, 딸기, 무화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해서 딱딱한 그 껍질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거,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등입니다. 꽃바퀴에 피층이 발달해서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가장 안쪽에 위치해서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 요게 바로 인과류, 사과, 배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세계 3대 식용작물이 아닌 것은? 세계 3대 식용작물은 뭡니까? 벼, 밀, 옥수수입니다. 벼, 밀, 옥수수가 세계 3대 식용작물이고, 감자는 세계 3대 식용작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불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거의 정답은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찍읍시다. 감자는 가지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지과에 속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요.
가지과에 속하는 것은 첫째 가지입니다. 두 번째 감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토마토, 담배, 이런 것들이 가지과에 속하는 거예요. 제일로 시험에 지금 많이 나오는 거는 이 감자가 가지과에 속한 걸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토마토가 속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수선화는 뭡니까? 수선화는 수선화과입니다. 들깨는 들풀과예요. 들풀과. 꿀풀과. 죄송합니다. 꿀풀과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벨리는 이건 진달래과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가지과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분류학적으로 나누면은 수선화는 수선화과고 가지과는 감자 맞고 들깨는 꿀풀과이고 블루벨리는 진달래과이다. 그리고 가지과에 속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가지, 고추 속도 가지과에 속합니다. 파프리카나 고추, 그다음에 감자, 담배, 토마토, 파투니아 등 이것이 가지과에 속하고 가지과에 속하는 것이 항상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작물 중 염분이 많은 토양에 강한 내염성 작물은 무엇이냐? 염분에 강한 내염성 작물. 네, 사탕무하고 옥수수죠. 염분이 많은 토양에 강한 내염성 작물은 사탕과 옥수수다. 그래서 사탕무, 옥수수는 내염성 작물이다. 다음 중 식량의 절대 부족 원인이 아닌 것은 수확량 증가의 둔화, 그렇죠.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동되죠. 비옥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든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의 증가, 식량의 절대적 부족 원인은 경지 면적의 감소가 되겠죠. 공업용 토지라든가 뭐 주택 토지 이런 것들이 잠식해 가면서 농지 면적이 부족해지는 것, 이것이 부족 원인인데 증가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기상이변,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해서 식량의 절대 부족 원인이 됩니다. 인구의 증가, 그래서 멜서스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가 식량 부족의 절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경지 면적의 증가가 아니라 경지 면적의 감소가 식량의 절대 부족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수입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밀이죠, 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콩, 네 번째가 보리, 이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밀, 그리고 콩, 보리 순으로 수입이 순위가 매겨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옥수수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 옥수수, 두 번째는 밀, 세 번째 콩, 네 번째 보리의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